번째 강의는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원으로 있고 질병관리청,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발주주제 과제를 프로젝트 진행 중인 문지원 선배입니다. 문지원 선배를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의료홍보 미디어학과를 1사 졸업한 1사학번 문지원이라고 합니다. 1사학번은 아무래도 처음 보실 것 같은데 제가 2기거든요. 그래서 1사년도 학교 입학할 때 이제 분당 차량 쪽에서 셔틀을 타고 포천으로 넘어오는데 그때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네. 이제 10년 뒤에는 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 10년 되니까 제가 진짜 자리를 새롭습니다. 오늘 특강 주제가 나의 진로 탐색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또래일 때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좀 고민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것 같고요. 우선 제가 입학과 졸업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간단하게 이력 중심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일단 1, 4학년도에 의료홍보 미디어학과, 당시는 의료홍보 영상학과였어요. 네. 그곳에 입학을 하고 4학년 여름방학에 PR회사에 취업을 하게 돼서 이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입학한 후에 올해 8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졸업을 하고 현재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구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냈고 대학생활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그런 걸 중점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홈페이지를 좀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이 단과대가 뭔가 개편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웠던 과목들이 그래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좀 반가웠습니다. 학과 구조에는 좀 변동이 있더라도 아무래도 배우고 전공하는 거는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과목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첫 번째는 학과 수업인데요. 우리 학교만큼 언론 정보, 정보 PR 영상이 이것과 함께 보건의료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 나갔을 때 어디 가서 헬스 커뮤니케이션 배웠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시는 과목이만큼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어렵게 좀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공중보건학이라 저는 잘 못했는데 의학용어랑 그리고 의학 개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과목을 좀 되게 용어가 낯설고 받아들이기 좀 힘든 개념이 있지만 배워두면 나중에 어디 가서 나 의료학 조금 지식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과목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중요한 활동은 인턴십 활동인데요. 저는 사실 제 동기들 중에서 인턴십을 좀 많이 하는 축에 속했어요. 그래서 총 7학기를 학교를 다녔는데 이 중에 인턴십을 좀 사회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와 참여할 수 있었던 거는 학과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참여가 가능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인턴십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력서를 낼 때 취업할 당시에 눈에 띄는 이력서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제가 별표 표시해본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 지금은 없어진 회사이긴 한데
현재 그 레인보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정책 PR하는 그 PR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포스터라는 회사가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 여름에 인턴십을 했었는데 당시에 그 보건복지부 메르스 모니터링과 그리고 이 메르스 백서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좀 공공 PR, 공공 헬스 커뮤니케이션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학년 겨울방학에 플래시먼 힐러드 코리아라고 외국계 PR 회사인데 여기서도 공공 PR 쪽을 담당하게 되면서 좀 그쪽으로 취업 방향도 좀 잡았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이때 가졌던 관심이 저는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학교 내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꼭 1회 이상의 인턴십을 해보시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글로벌 실무연수인데 이게 제 첫 기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첫 기수여서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내가 가서 거기 계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공부하고 문화도 알아가고 또 거기서 배우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 수업들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였고 16년도에 다녀온 거여가지고 현재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이제는 미주리 대학교 말고 또 다른 대학교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 상관이 없으니 글로벌 실무 연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저는 이 경험 또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영어 실력을 단순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다 이게 아니라 사실 인턴십과 또 다른 대외 활동을 해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대학생 때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활동도 되게 적극 권장합니다. 물론 돈이 조금 들긴 하는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내 동아리 활동이랑 대외 활동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대외 활동은 좀 덜한 편에 속해요. 다른 친구들은 뭐 공모전 나가서 공모 상도 타고 영상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서포터즈도 되게 1년 이상 했던 동기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대외 활동보다는 좀 내부 동아리 활동을 좀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표 표시에도 그 두 개가 현재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위에 차파이어 차체로 오케스트라는 아직 있더라고요. 채널도 아직 있고 그래서 이게 중앙동아리로 알고 있어요. 차파이어랑 차체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근데 중앙동아리의 좋은 점은 일단 학교에서 그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활동의 폭이 넓달까? 그래서 활동하기 되게 좋은 동아리였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학과 선배분들이랑 이 중앙동아리 하면서 많이 좀 알게 돼서 대학원 진학할 때도 이제 저희 전공에서 보건대학원 전공 가신 분이 없더라도 그 동아리 같이 하던 선배들 중에 보건대학원 가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께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인정 네트워킹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교내 동아리 활동도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미 다 알아서 잘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리고 학과 학습 동아리랑 연구 참여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서 만들고 참여했던 그런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이때 했던 동아리 중에 하나가 그 영어 발표하는 그런 동아리였는데 이걸 제가 미술이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영어 공부 좀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각자 주제에 맞춰서 발표하고 그 자료 나누고 디스커션하고 이랬던 동아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영어 스피치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었던 기억이 나고 또
논문을 읽고 이렇게 발제 비슷하게 이렇게 정리했던 그런 동아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 진학할 때 논문 읽는 거 그리고 발표 자료 준비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참여 같은 경우는 그 졸업하기 직전에 제가 박민 교수님 연구하시는 거에 이제 좀 아주 미미하게나마 참여하여서 그 데이터 정리와 서치 정리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활동도 그 대학원 진학할 때 되게 좀 너무 그래도 하나 참여해봤다는 그 한 줄 때문에 좀 자신이 좀 붙었었고 또 학교 수업 외에 이렇게 학술적으로 직접 써보는 거는 사실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자기 그 영역에 맞춰서 자기 관심사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해서 갔던 곳이 PR 대행사였는데 PR 대행사에서 저는 필립스 헬스케어랑 그리고 IBM 왓슨이라는 AI 진단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회사 클라이언트를 주로 맡아서 했었는데 PR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7가지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위기관리, 이슈관리 이런 일들이 좀 주된 업무이고 또 저 연차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이라고 해가지고 뉴스와 뉴스 기사 그리고 카페, 블로그, SNS까지 검색어를 넣고 계속 추이를 보고 이슈를 파악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들을 제가 입사한 첫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계속했었고 또 간간히 행사를 해서 기자간담회 포토콜 뭐 이런 캠페인도 진행하고요. 그리고 특히 공공재 말고 민간재 상품 마케팅을 중시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 잡지나 SNS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잘 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관리 업무도 좀 참여를 했었고 헬스케어는 다른 분야와 다르게 규제나 제약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깐깐하게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마케팅을 엄청나게 자유롭게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연계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그런 일도 PR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 업무들을 제가 하다가 이제 저는 헬스케어 생각하면 좀 공공의 선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타겟팅하는 그 집단의 건강을 향상하는 일인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고자 대학원 진학을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저의 전공이 언론홍보학과로 전공이 졸업장에 뜹니다. 그래서 사실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배울 수 있는 분야가 2개로 저는 크게 나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보건대학원에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 교수님께 지도를 받아 공부를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 들어가서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 지도를 받는 이 2가지 갈래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좀 의문을 갖고 답을 찾지 못했던 분야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헬스컴을 공부할 경우였기 때문에 그럼 보건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지?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저는 보건대학원에 진학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보건대학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연구 교수님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거의 원앤only 옵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보건대학원을 좀 찾아보다가 서울대 연세대 부를 이렇게 세 군데를 크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연대 부대 같은 경우는 의과대학 내부의 부속 연구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같은 경우 그냥 별도의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학과를 소개해드리면 보건학과와 환경보건학과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그 보건학과는 또 보건학 전공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었던 그 커뮤니케이션은 이 보건정책관리학 전공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곳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굉장히 좀 전공도 다양하고 다른 보건대학원보다 전공도 다양하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대학원이어서 처음에 지원할 때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원을 했고 프로젝트 때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대학원 세상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부와 똑같이 수업을 듣는 것인데 근데 학부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수업을 듣는 방식이 가장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학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강의를 직접 하시는 그런 방식이라면 대학원은 사실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발제를 논문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논문을 요약하고 거기에 대한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참여 위주, 토론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를 배우든 그 이해와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활동인데요. 이건 제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를 가지고 있는데 보건의료 문제들에 대한 정책 분석과 경영관리에 대한 전문적 연구 이런 거 써있는데 서울대보건대학원 같은 경우는 그 아무래도 국립대학이다 보니 정부 운영 과제를 굉장히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 운영이란 그 보건대학원 같은 경우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 과제 그리고 국제기구 과제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직접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하면서 소정의 인건비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학술활동인데 사실 연구활동과 학술활동이 좀 연계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연구활동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학술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학술활동 같은 경우는 연구활동이 풍부하다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지도를 받으면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네 번째가 좀 가장 큰 대학원의 가장 큰 대학원을 다니면서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대학원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보건대학원 같은 경우는 의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부터 그 군의관 그리고 정출형 공기업 근무자분들까지 되게 다양해서 여러 직업군의 분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또 미래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일단 제가 한 활동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 그 왼쪽에 보시는 게 제 졸업 논문이고요. 그 오른쪽은 제가 대학원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과제들입니다. 저는 주로 제가 입학했을 때가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시기이고 또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그때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2월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인식조사를 대국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과제 일환으로 진행했던 그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진행했던 과제들에 좀 많이 참여를 했었고 또 이제 그 팬데믹이 끝났지만은 아직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좀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국내 감염병 위기소통 효과성 강화를 위한 조직구조 체계 개선 연구인데 이게 질병관리청의 그 소통 구조를 좀 바꾸는 그런 연구라서 뭔가 메시지 전략이나 뭐 채널 전략이나 캠페인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하는 연구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 학부 생활과 제 대학원 생활을 좀 요약을 해서 한 페이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저는 일단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고 활동해왔던 모든 것의 베이스는 그 보건의료 산업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하면서 배웠던 언론 정보, 광고, PR, 영상 수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토대로 그 이론과 실습, 저희 때는 실습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PR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도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참여했었고 2, 3, 4학년이 대부분 이렇게 실습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통해서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바로 사회에 나가도 어색함이 없게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중간중간에 인턴십이라든가 글로벌 실무 연수 그리고 학과내 연구나 동아리 같은 것들을 참여하면서 굉장히 실무형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로 회사에 갔을 때 좀 적응하기도 되게 편했고 왜냐면 학교에서 실무 연습을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들이 진짜 현장에서도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적응은 굉장히 빨리 했던 편에 속했던 것 같고 그때 배웠던 일들이 사실 지금 대학원 와서도 되게 일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체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에는 사실 도움이 됐던 게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통해서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 팁처럼 정리를 해놨는데 전 5개 정도로 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1학년 때 배웠던 과목 중에 수학 분석을 이렇게 과제를 내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4학년 때까지 좀 틈틈이 정리를 하면서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좀 보완해야 사회에 나가서 좀 이렇게 먹힐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한 꾸준한 자기 성찰과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대학 생활이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대외 활동의 공모전은 좋은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유심을 내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사회 경험인데 하고 싶은 게 뚜렷하다면 그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거기에 자기를 직접 노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하고 싶은 게 뚜렷하지 않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자기를 다른 곳에 노출시키고 좀 활동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나에게 안 맞는 게 뭔지 직접 체험해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생활 기간 동안에.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학술활동 참여지만 어학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빨리 1,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면 3, 4학년 때 고생을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은 최고니까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챙기면서 건강하게 대학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네. 시학기 동안 학교 다니시면 조기졸업 아니에요. 제가 4학년 여름방학 때 취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4학년 2학기를 인터로 나갔죠. 네, 인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점 이수는 사실 8학기기는 한데 사실 저는 졸업 학점을 3학년 2학기 때 다 채워놓기는 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다닌 건 4학년 1학기 때까지. 발표 선배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질문할 거보다는 보시죠.